준비가 되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세요. Ready! 오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과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아요. 그냥 페이지를 넘긴 건 아니겠죠? 편집자는 다 알게 된답니다. 예, 렛츠 고!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김서영이라고 하고요. 나린이라는 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 91년생이고요. 여자고요. 또 무슨 소개를 해야 될까? 차차 알아가시죠. 이렇게 기본 정보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시간이 남을 때 당신은 뭘 하시나요? 그것이 당신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평소에 시간이 남을 때 보통은 쉬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뒹굴뒹굴 누워 있거나 뭐 핸드폰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말 같은 때에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 저는 네, 가족들과 함께 시골에 가서 하루를 자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겨울에는 이제 불멍도 하고 땔감도 이제 나무가 되게 크거든요. 나무도 이렇게 열심히 도끼질 해가지고 땔감거리들 이렇게 해놓고 여름이나 봄, 가을 이럴 때는 어찌됐든 엄마가 되게 조그만하게 저희 먹을 만큼의 뭔가의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이 옆에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풀 잡초 같은 거 그런 거 네, 그런 소일거리들 시골에서 하고는 하죠.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으로 저녁에는 네, 고기를 구워 먹거나 이제 맛있는 음식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했던 노동의 그 보상을 좀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러한 것들이 저한테 있어서 삶을 계속 살아나가게 하는 뭔가 힘든 이러한 것들을 잊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죠. 이러한 네,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되는 이 쳇바퀴를 다시 한번 돌릴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되게 주절주절 기네요. 편집 화이팅! 영화, 음악, 책, 그림 등 모든 분야의 예술 작품을 통틀어서 딱 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뭘 소개해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분야를 골라서 한 가지를 어떻게 소개하죠? 뭐 질문의 그 요지를 잘 모르겠지만 해보긴 할게요. 저는 음악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음악이란 그렇죠. 음악을 한다라는 것은 음악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표현해내는 것 그리고 나의 기분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일기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일기는 그저 나 혼자 간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음악은 나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나의 일기 같은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한테 가장 소중한 거. 저는 가족이죠. 네, 제 옆에 소중한 사람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들의 지금처럼 지낼 수 있는 이런 안락한 시간? 평온한 시간?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지금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가진 최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네,
저의 장점. 사람에 맞춰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도 있다? 네, 저희 가족들 내에서는 제가 거의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담당이 없는 장소에서는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네. 그렇게 해서 주변에 정말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1년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뭘 하고 싶나요? 와, 너무 행복한데? 오, 1년 동안 나만을 위한 시간. 일단은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런 혼자서 조금 소소하게 일본이라든지 좀 근처 막 그런 외국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막 액티비티나 막 이런 거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마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분위기, 풍경 이런 것도 느끼고 그냥 지나가다가 무작정 저기 맛있어 보인다 하면 그 식당 들어가서 밥 한 끼 먹고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하고 좀 그런 잔잔한 여행이라고 할까요? 혼자 여행을 몇 번 해봤는데 되게 그런 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여행을 조금 다녀오고 나만은 돈이 있으니까 뭐 하지? 너무 너무 행복한데? 돈이 있다. 일단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힐링의 시간도 갖고 저의 능력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것들도 좀 돈을 쓰면서 찾아볼 것 같아요. 뭐 레슨은 보컬 레슨이라든지 작곡 관련된 그런 화성학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레슨 같은 거를 좀 많이 알아보면서 네, 그렇게 좀 배움의 시간도 좀 갖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거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렇게 힐링과 배움의 삶을 지내지 않을까, 그런 시간을 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슬픔, 기쁨, 위로, 놀라움 등 모든 감정의 움직임을 통틀어서 감동. 제가 사실은 어릴 적엔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엄청 큰 아이였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서부터 그런 감정의 요동이 그렇게 없는 사람으로 점점 커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잔잔바리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인생에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순간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요. 저희 집에 이제 엄마 쪽도 그렇고 아빠 쪽도 그렇고 형제가 되게 많은데 막내 이모가 저희 집에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같이 살았었거든요. 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저는 막내 이모 덕분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산타클로스가 정말 있는 줄 알았어요. 눈을 딱 떴는데 정말 제가 너무 갖고 싶어 했던 옛날 그 글라스 데코라고 아시죠? 지금도 있는데 이렇게 물감으로 짜서 말리면 이게 스티커가 되는 그게 너무 갖고 싶었었는데 그게 이제 머리맡에 놓아져 있고 그때 이제 미니 트리 아래에 그게 놓여져 있고 아무한테도 물어봐도 본인들이 사다 놓은 거 아니라고 막 그러고 정말 막 두근두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6학년 때 돼서 이모가 시집을 가고 난 다음부터는 선물이 놓여져 있지 않았던 그 순간에 깨달은 거죠.
아, 진짜 이모가 나를 위해 이렇게 동심을 지켜준 거구나 하면서 되게 고마웠던, 되게 막, 네,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푸나요? 저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먹는 것 같아요. 매운 음식을 되게 평상시에 원래 좋아하는 편인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운 음식에 매운 걸 더 첨가를 해서 먹어요. 뭐 예를 들면 틈새 라면에 이제 청양고춧가루를 이렇게 넣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엽기떡볶이 제일 매운맛에 네, 고춧가루를 뿌려서 먹는다든지 최대한 맵게 막 닭발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매운 음식과 그런 매운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기분이 딱 싹 뭔가 먹다 보면 또 풀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맥주 한 잔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풀고 있습니다. 아, 보고 싶은 누군가가 있나요? 많죠. 많아졌어요. 어릴 적에는 그쵸, 다 옆에 계시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여러, 그쵸, 어찌됐든 인간이나 뭐 동물이나 생명체는 영원하지 않으니까 너무 보고 싶은 누군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건 네, 저희 뚜리죠. 제 20대의 인생을 같이 함께 했던 네,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죠. 21살 때 만났어요. 그때부터 쭉 같이 살다가 보내게 됐는데 되게, 그쵸, 아직도 그리워요. 너무 그립고 그쵸. 많이 울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아직도 지금도 최대한 이제 좀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술이 들어가면 웁니다.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굉장히 감정적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맨정신에는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최대한 말할 수 있는데, 저 너무 보고 싶죠. 네, 그렇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또는 당신이 한때 가졌던 생각을 크게 바꿔준 사람 또는 말이 있다면 저는 뭐 특별하게 이 말 때문에 이랬다, 저 말 때문에 이랬다, 이런 거는 없고요. 그냥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제 자신조차도 좀 이게 맞나 하면서 뭔가 내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자신감이 없었을 시기들이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근데 좀 그런 게 심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네, 고민 상담을 이제 주변에 이렇게 하면 항상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있다. 그리고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멋있게 생각하고 늘 응원한다라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저를 응원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해줬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응원한다. 다른 말보다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말보다는 그냥 덤덤하게, 근데 나는 널 항상 응원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항상 응원할게. 막 이 말이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네. 당신의 장례식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제 장례식,
덤덤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너무 슬퍼하지 않고 그냥 아 맞아 이 사람 이랬지. 아 이 사람 노래 이렇게 불렀지 하면서 제가 불렀던 노래 이제 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너무 슬퍼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저를 붙잡는 막 그런 마음가짐 없이 그냥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너무 깊게 오래 아프게 남아있지 않았으면 그냥 저를 떠올렸었을 때 되게 즐거운 기억들만 남아있기를 그랬으면 좋겠네요. 덤덤했으면 좋겠어요. 오! 이제 10년 차에 접어든 날인 생활. 당신에게 가장 크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크게 남은 거 일단 멤버들이죠.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저희가 연습을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만났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아져 왔던 10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크게 남은 거 저희 나린 멤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린으로 살아오며 잊지 못할 순간이 있다면 이건 뭐 당연히 처음으로 외국에서 상 받았을 때 홍콩 보컬 아시아 페스티벌에서 1등 수상을 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짜릿했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상이었고 근데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던 것도 맞기는 했거든요. 진짜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지금 다시 들으면야 당연히 너무 좀 부족한 점이 많긴 하지만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곱씹어 보면 그때 그 홍콩 페스티벌에서의 그 기억 때문에 10년을 계속 해왔던 거일지도 몰라요. 해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 우승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아직도. 네, 이제 만 9년을 함께한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말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싸워라. 그만 싸워라.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가 진짜. 막 티격태격 이런 싸우는 거면 그래 어디 한번 나가가지고 주먹질 해라 이러겠다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진짜 사소한 말싸움이에요. 막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부분인데 굳이 그거를 찝어서 말꼬리를 늘리고 막 하는 그거를 보면서 항상 그럴 때마다 아이고 또 그러네 이러는데 좀 제발 좀 이제는 그냥 좀 덜 싸우고 덜 싸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싸운다고 해서 또 이렇게 서로 말도 안 하고 사이 토라지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싸우는 그 에너지를 계속 쓰는 게 언젠가는 소모가 되면서 조금 그 감정에까지 갈 수 있다고를 좀 생각하는 편이라 좀 한 발짝씩 좀 물러서는 그런 힘을 챙깁시다. 만들어냅시다. 네. 뭐야. 만 9년을 나린으로 살아온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잘 버텼다. 잘 지냈다. 장하네. 벌써 만 9년이 되었구나, 서영아. 근데 이제는 조금 그 음정이나 박자적으로 너무 딱딱딱 맞춰야만 한다의 그 마음은 조금 내려놓자. 좀 그만 스트레스 받자. 그 전 거로 갈래요. 그 전 거 멤버들. 제발 좀 연습 좀 하자. 잘 맞추자.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아라.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이제 마지막 질문?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질문의 대답은 예 또는 아니요로만 해주세요. 어려운데? 저 회색인데? 선택장애인데? 아, 만약 모든 기억을 가지고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도 다시 날인을 할 건가요? 이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날인을 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어렵네요.